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억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1대1로라 그러죠. 이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5개에서 한 10개 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미국 시간으로 9일 보도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고위관리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네일 립싱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지난주에 리스닝 투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 세네갈과 가나에서 최소한 10개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G7 국가들이 B3W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지도자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네갈에 서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를 설치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여성 기업가가 보유한 기업에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 또 정보 격차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10월 초에 에콰도르, 또 파나마, 콜롬비아를 방문했고요. 또 다른 대표단은 연말 전에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B3W, 그러니까 세계를 위한 더 나은 건설이라는 뜻인데요. Build Back Better World,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B3W 공개로부터 시작된 G7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내년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3W는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때 출범한 서방 진영의 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B3W 출범은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계자는 또한 이 투자 대상 개도국이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 대출 보증, 전문 기술 제공 같은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해서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6월에 G7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W 회의를 본격 출범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거 COP26이라고 그러죠. 이 COP26 이틀째인 지난 11월 2일에도 또다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B3W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콩고,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도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이 관련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서 설계돼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1대1로하고 서방 진영이 추구하는 B3W는 그 목적이라든지 진행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B3W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이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회의에서도 미국은 B3W에 대해서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서 이들 행위자는, 그러니까 중국을 가리키는 거죠, 개발도상국을 비제 함정과 화석연료 의존형 인프라로 가두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간 중국이 대출을 통해서 개도국을 비제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투명하고 강압적 운영으로 규칙에 교반한 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인 B3W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여성 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면 물론이고,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추후 세네갈과 가나 항구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을 압류할 수 있는 비밀 협정이라든지 부수적인 협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개도국을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를 기화로 해가지고 지원 대상국을 속박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와 B3W를 구구절절히 차별화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온 1대1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도국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9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이 에이드데이더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1대1로 프로젝트에 가세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3,850억 달러, 그러니까 456조 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투명한 융자를 통해서 급속히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참여국들을 이처럼 막대한 빚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보고서는 2000년 이래 중국 정부와 국유 기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65개 나라에 자금을 융자한 1만 3천 건, 총 규모 8,430억 달러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부채액을 조사를 했더니 대중국 채무가 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인 국가만 해도 42개 나라에 달하고, 숨은 대중국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라오스인데 35%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라오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부 채무와 합치게 되면 대중국 부채가 GDP의 64%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까지 저소득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국영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확대될 정도로 전방위적이어서 대다수 차입처에서 정부의 공적 채무로 보고하지 않는 숨은 부채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가들이 재정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채무국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채무가 증대하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그 나라의 SOC 같은 중요한 국토의 일부를 중국의 관리하러 돌려버린다든지 사실상 국토를 강제 침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개도국을 부채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1대1로의 숨은 의도가 결국 중국의 패권 야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저소득 국가들에게 중국이 안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계산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국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서 해당국의 기관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외교권의 일부까지 담보로 잡는 계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도국을 사실상 장악해가는 방식이 고리대금업자들의 수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이 저소득국을 장악해 갔는지 이 에이더데이터 연구소 보고서는 그 실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대1로 사업에서 저소득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개발원조, 그러니까 ODA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대출의 60%의 담보와 신용보험, 제3자 상환 보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국을 옭아매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이 개발 융자 1.1% 정도의 낮은 이자율에다가 상환기관도 28년 조건을 붙이는 데 반해서 중국은 무려 4.2% 이자에다가 상환기관도 10년 미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드데이터 연구소는
중국이 중저소득국 대부분에게 제일 의존하는 융자선이라는 유상을 급속히 확립했지만 대출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서 1대1 사업의 리스크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엔이라든지 미국 등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저소득 국가를 돕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이자도 없고 그 다음에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양허성 자금인 이 공적개발원조, 그러니까 ODA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이 1대1로는 해당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도 받는다 하는 거죠. 그것도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B3W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추악한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B3W는 진짜 개도국이 자립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B3W가 하고자 하는 일은 조폭 국가로부터 개도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친중 노선을 걸어왔던 야민 전 몰디브 대통령이 물러나고 아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 합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솔리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국고가 약탈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솔리 대통령이 특히 분노를 하면서 또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 달러, 한 3조 6,797억 원, 그러니까 31억 달러인데요.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실제 들어왔는데 빚은 3배가 된다는 거죠. 이 몰디브의 국내 총 생산이 49억 달러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런 수법은 결국 1대1을 통해서 사실상의 지원 대상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삼겠다 하는 조폭식 패권 장악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그동안에 중국의 이런 문어발식 1대1로에 대해서 방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합력을 해가지고 중국의 노골적인 조폭 스타일의 패권 야욕을 막겠다라고 나선 것이 바로 B3W인 것입니다. B3W는 저개발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지원을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그리고 G7 국가연합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야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투명성 자체가 극히 떨어지죠. 일부 나라에서는 독재자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걸 국가 채무로 안겨버린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B3W는 신흥국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G7 국가들이 주도하는 B3W가 본격화하니까 중국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생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글로벌 인프라 분야의 협력 공간이 광활하고 각종 관련 이니셔티브 사이에 상호 대항을 한다든지 피차, 대치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함께 윈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대1로 하고 경쟁하지 말자는 건데요. 이건 중국이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깡패국가 또는 조폭국가식으로 개도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난도질하고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폐단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B3W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B3W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저소득 국가도 중국의 1대1로 하고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G7 국가들의 B3W는 세계 패권 야욕이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1대1로를 무력화하고 저지하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중국 봉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향해서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영역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 국가들이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 같은 이런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서진 정책은 물론이고 군사적 서진 정책까지 맞불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동쪽, 남쪽, 서쪽에서 유연하게 봉쇄하는 그런 신봉쇄 정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스 계속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